자, 5장 시작하겠습니다. 5장. 지각 대상으로서의 세계. 지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상, 그 다음에 세계. 여러분이 있으면 세계가 있죠. 이 자체를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물건 하나, 이거, 물 자체, 이 물건 하나, 이것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지만 또 다른 저쪽의 사람, 이것도 대상일 수가 있는 거죠. 자연물이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거요? 뭐 예를 들면 규범 같은 거, 법 같은 거,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무언가 민적으로 탄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실들, 그거 내가 마주할 수 있잖아요. 현상으로서든 이치로서든 이론으로서든 뭐 이런 거. 지각 대상으로서의 어떤 세계. 그냥 세계 했더니 뭐 자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목, 지각 대상으로서의 세계. 나와 이 세계. 아, 내가 양이면 이쪽이 음? 뭐 좋아. 내가 음이면 이쪽이 양? 어떤 요 대립되는 느낌? 대상으로서의 세계? 나는 그럼 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깨진 진리 세상을 바로 보고는 있나? 물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사고를 통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내가 했었었나?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음영으로 너무 끄들려서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한 걸음 물러나서 지각 대상으로서 순수하게 바라볼 마음이 있었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충분히 충만하게 가지고 한번 글을 읽어보시란 소리죠. 이런 제목이 달렸을 때는. 그러면서 일단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본문이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슈타이너가 뭐라 그러는지 있으면 그게 뭐 맞고 틀리고 뭔가 다른 것들이 쭉쭉쭉 또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슈타이너의 글을 읽었을 때 아, 지각 대상으로서의 세계는 어떤 것이로구나. 슈타이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각 대상으로서의 세계. 세계를 보는 여러분들의 지각 상태, 눈,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각각의 개념들이 결합하여 각자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며 폐쇄적 개념 체계를 만든다. 관념들은 질적으로 개념과 다르지 않다. 이제 뭐 관념과 개념을 얘기하죠. 대상을 바라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들의 시선이 무언가,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나, 그러니까 개념과 관념이 나오겠죠. 관념은 다만 좀 더 꽉 차고 포괄적인 개념들일 것이다. 관념에 대해서 나는 사고라는 수단을 통해 첫 단계에서 얻어지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닌 사고를 내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거는 이제 지난 4장에서 계속 설명드린 거죠. 사고가 무까지 닿을 정도로 굉장히 상위 개념으로 알고 있다. 슈타이너는. 그리고 그 설명은 자명하다. 이거는 선언인 거예요. 나는 사고를 이 정도 위치까지 생각한다. 관념과 개념들은 사고를 전제로 한다. 당연히죠. 하위 개념인 거죠. 이거는. 개념 자체도 하위 개념이에요. 사고보다는. 그러므로 자립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사고의 특징에 대한 내 발언은 단순하게 개념으로 전환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사고는 다른 사고니까 오해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개념을 최우선하고 궁극적인 것으로 취급한 해겔과 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우주 세상, 우주 섭리 안에서 블라블라 하시는 분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 해결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나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는 개념을 강조하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취급하는 게 사고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라. 이런 얘기죠. 결국에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우주 안에서의 사고작용의 한계를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은 거죠. 헤겔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철학자들은 우주적 이치 세상 안에서만 알고 있고 해봐야 그것을 환상적인 것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핑계만 될 뿐 사고라는 것의 진정한 힘을 모른다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 자, 관념들에 대해서 박 선생님이 이제 주석을 달아놨죠.
대상 인식의 출발점은 감각이다. 이제 물질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제 뭐 감각이다. 출발점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감각에서 얻은 형상적 이미지에 감정에 더해진 것을 표상이라고 한다. 이 표상이 개인의 가치 해석이 개입한 일체의 정치적 산물을 관념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이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러한 개별적 관념을 통해 얻는 알을 지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흙을 만지면서 얻고 있는 그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수준은 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지각이라 한다. 이를 다시 추상하고 보편적 쓰임새로 재정립한 것이 개념이다.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관념의 개별성을 극복하고 보편성을 강화해서 얻은 것이다. 감각적인 것에서 표상을 얻었으면 그것을 다시 관념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된 정보를 조합해서 지각했으면 그것을 조합해서 다시 정리해낸 것이 개념인 거죠. 개념. 우리는 또한 수많은 이런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개념들의 하위 차원에 살고 있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개념과 관념의 차이를 이렇게 보니까 헷갈린 거다. 관념이 꽉 차고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감각 체험의 내용이 다양하고 많이 내포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많죠. 이 지식 세상에서 여러분이 물질 문명 안에서 살면서 지금 감각 표상으로서 지금 실제로 물질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끝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관념들이 생성된다. 추상화된 개념으로 가면 이 풍성함이 핵심 중심으로 간명하게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관념, 지각해서 개념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물질력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되죠. 간결해지는 거예요. 간명하게 처리된다는 거죠. 계산이 블라블라 됐으면 는 하고 결과값 딱 이런 식으로. 칸트 철학에서는 지각을 직관이라고 했고 직관원념 개념은 공허하다라는 명제로 같은 뜻을 표현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 이쪽 하위 직관이 있고 물질적인 곳에서 우리가 직관 거렸을 때 그런 뭐 감각적인 것 무슨 뭐 육감적인 거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직관이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위 차원이에요. 이것 또한 직관도 구분해야 된다. 반대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이 말도 맞고 직관이 빠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어요. 거의 그냥 공허한 거예요. 물거품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직관이 없는 개념 세계에 지금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일체계고적인 이 우주를 바라볼 때는 깨닫는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개념이 없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정보들의 조합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는 거. 아까도 설명한 거 제가 물질 세상 안에서 그 조합된 정보들이 음이든 양이든 이치로서 캐서 올라가지 않으면 좀비 상태에 빠진다 그랬죠.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선의 신선을 찾고 신의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 못 찾겠어. 그러니까 좀비 상태로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인 거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건 보편성을 나타내고 보편적 인식을 얻는 것이 인식의 목적이라고 할 때 개념이 없으면 실현할 목적이 성립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뭐 자명한 소리예요, 이건. 이게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실현할 목적이 성립하지 않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질 세상 안에서의 정보들의 조합을 끌어내지 않으면 좀비 상태가 된다. 뭐 목적성이 없으니까.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강력한 의지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행하겠다고 하는 강립행. 그 의지로서 나온 게 천부경 일시무시 여러분의 출발, 시작. 그런 얘기가 있죠. 개념들은 지각에서 끌어낼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자라면서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를 둘러싼 대상들에 대한 개념을 쌓아간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개념들이 지각에 더해진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제 무에서 무주로, 간극에서 우주로, 지구에서 나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과정.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을 때 내가 이 안에서 딱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나는 무언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이랬을 때 이게 개념이 쌓아간다는 거죠. 이 쌓여있는 개념들을 내가 눈치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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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채서 올라간다. 이미 뿌려진 개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더더군다나 깨지지 않았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주 시민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 과정은 우주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이치가 돼서 뿌려지는 과정은 완전 또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선 뭐가 발휘되기 때문에? 창조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로 이쪽 정보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개념을 뿌려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념을 내가 쌓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개념을 뿌려댈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크게는. 동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방편이라는 얘기를 썼을 때는 우주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주가 됐으면 일단 그 우주 안에서의 자명한 섭리, 깨지지 않은 섭리들은 뿌려도 되는 거예요. 뿌려도 돼. 장사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서 지금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자명한 위치적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 설명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적인 설명도 있다라는 거죠. 자유철학에서 슈타이너를 뛰어넘어서 더 근본적인 이치를 캘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글에서 여러분들이 양면적인 면을 또다시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더 위에서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지 슈타이너를 극복하고 이 글 자체를 극복하고 상위 차원에서 이치를 캐낼 수 있는 거죠. 결과의 개념은 원인의 개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이 방금 제가 설명한 말이에요. 결과의 개념, 여기 있는 나의 개념은 원인의 개념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그것을 타고 공부하는 거죠.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원인과 결과라는 이런 개념들은 아무리 많은 사례를 검토하더라도 단순한 지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건 사실이죠. 지각은 사고를 떠오르게 한다.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것이 내게 흩어진 각각의 경험들을 어떻게 이을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딱 이 위치에서 깨닫는 과정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이치는 섭리를 넘어 무주적 이치를 선물해 준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점점 이치를 캐내면서 개념적인 것으로 다가가는데 그것은 사고를 통해서 근접해 가고 있고 내가 사고를 사고하는 순간 이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대로 내가 그 개념들을 뿌려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가 된 입장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개념을 고찰하면서 통찰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수정해요. 우리가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뿌려진 개념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깨닫는 과정인 거고 뿌려진 개념을 수정하면서 지금 막 올라가면서 이건 맞네, 이건 틀리네, 이건 자명하네, 이건 또 다른 표현이 필요하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건 다 창조력에서 오는 거예요. 무주 시민으로서의 자명함이 있기 때문에 일시무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염화미소의 작용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뿌려진 개념들을 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뭘 쌓아가는 거예요? 수정된 개념들을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차원인 거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특히나 위치에 따른 깨달음의 위치,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은 글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깨닫고자 하는 방향이냐, 깨닫고 나서의 설명이냐.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이런 힌트를 얻고 올라가야지 굉장히 편해져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저는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지금 다 지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힌트를 드리면 시간이 엄청 단축된단 말이에요. 엄청. 제가 말하는 시간은 무주적 시간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게. 무주적 시간까지. 무주에는 시공이 없잖아요. 무주적 시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안에서의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주에 정말 똑딱똑딱 시간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6개월 동안 천부경을 파가지고 일시무시의 이치를 알았는데 그럼 물질 세상에서 6개월을 보면 야 쟤는 6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6개월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물리 세상 안에서의 시공의 특징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드린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단 5개월 만에 깨달아도요. 무주 세상으로 넘어갔을 때 그 시간은 한없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한없이 길어져요. 이제 여러분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힌트를 드리면 그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힘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 시간이 단축되면 반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힘이 훨씬 세져요. 창조력이 세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면 더 강력한 부처와 예수님들이 나오는 거죠. 더 강력한. 지지부진하고 무주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도달했을 때 한 걸음 물러나서 무주적 이치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의 고찰의 힘이 약하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지면 여러분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조금 깨달은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런 의미. 무주적 시간이라고 제가 표현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 자, 만일 어떤 이가 철저히 객관적인 과학만을 요구해 자료를 지각에서만 가져와야 한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모든 사고들도 버릴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물질 세상 안에서의 한계죠. 물질 세상 안에서의 한계. 다 쓸데없어요, 그건. 아무리 총합을 가져와 보더라도 그건 우주 세상 이치 아니에요. 그냥 물질 세상이에요. 그러나 사고는 그 본성 자체가 지각의 대상들을 추월한다. 벗어나자 이런 의미죠. 우주 섭리 벗어나야 된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지금 이 상황은요. 우주 섭리 아니에요. 지금 이거. 거의 지구 안에 있는 나 얘기예요. 이게. 하위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요거 좀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지금. 특히나 서양 사람들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제 사고에서 사고하는 사람으로 넘어갈 차례다. 이거. 아까 제목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사고하면서 사고하도록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사장 마무리하면서. 왜냐하면 사고와 지각을 합치는 것이야말로 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하죠. 사고와 지각을 합치는 것. 물질은 아니야. 또는 그냥 영성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사고와 지각을 합치는 것. 바로 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도 깨달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요. 무무거리면서 무무무무거리면 좀비가 된다. 무와 지금 여기 지각하고 있는 나를 합쳐내는 것. 이게 동무들의 역할. 동무들의 깨달음은 이 메커니즘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면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의 나를. 여기에 나도 아니고 여기에 나도 아니고 두 개가 조화로운 상태인다. 무주와 우주 세상이 정확히 결합된 상태다. 사람의 마음은 개념과 지각이 만나 서로 이어지는 무대다. 이런 거죠. 인중천지일 사람의 마음은 개념과 지각이 만나 서로 이어지는 무대다. 더 크게 확장시키면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미 사람의 의식을 특정 짓는다. 의식은 사고와 지각을 중개한다. 하위 차원에서 의식을 설명하고 있지만 상위 차원으로 쭉 끌어올려도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인중천지일이야. 인중천지일. 인중천지일이에요. 이게. 사고와 지각을 합치는 것. 의식 차원으로 봤을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지각을 합치는 것. 오성원의 자리에 나 이렇게 설명해도 모모형 다 대비되잖아요. 강립행도 다 대비되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도 깨달음의 위치로 봤을 때 다 대비되는 것이고 나를 주체로 정하고 대상들과 나 자신을 대조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시 나와 세계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나와 세계라고 해서 물 자체,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규범이든 사회든 너든 우리든 가족이든 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이 대상적인 관념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나를 주체로 정하고 대상들과 나 자신을 대조하도록 일단 놓는 것. 이거 사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찰에 통찰을 거듭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따라서 사고를 단지 주관적 활동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물질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그 정의를 내려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주관적이야. 그 지 생각이지. 우주 섭리 안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정도로 딱 여겨버리면 사고는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 사고를 사고하는 것이 사고의 특징이다. 사고는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수준 높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뛰어넘는다는 것이. 한 걸음 물러나게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게요. 이게. 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걸음 물러나서 도대체 저도 이 시선을 많이 그리는데 이 시선 그리는 거 그냥 관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관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관찰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관측하여 창조력을 발휘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시선이라는 거예요. 관찰은 관찰자적 시선을 딱 가지고 봐야지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에 있어서 관찰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것은 관찰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적 관찰이잖아요. 우주적 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멍하니 관찰하는 게 뭐예요? 입었고. 그러고 끝내면 안 되죠. 입었고. 몰라. 바보. 안 되죠. 사고해야 돼요. 사고.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 무주와 우주와의 경계. 제가 계속 이런 거. 이 성벽을 올라서자. 성벽을 올라서자. 양쪽을 다 바라보자. 그리고 일단 배워야 되는 입장이면 부등호를 무주 세상으로 확 열자. 그래야지 일단 시민이 되거든요. 용기를 못 내고 자꾸 부등호가 이쪽으로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부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전 확 뒤집고 부등호 확 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쓴 거죠. 한 걸음 물러서기, 성벽에 올라서 양쪽에 보기, 동전 뒤집기. 마음 바꿀 때는 동전 뒤집기만큼 편한 게 없어요. 막 부글부글 끓을 때 한 걸음 딱 물러나서 동전 확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이치 세상으로 그냥 부등호 열어. 끄달리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만 매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런 과정이 그냥 하루 이틀 반복되면 여러분 여기 와 있어요. 그냥.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비교예요. 이게 비교. 비밀의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장미 십자가 있어요? 그럼 저 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 쉽잖아요. 뭔가 부글부글 거릴 때 딱 물러나서 동전 뒤집게 하고 부동으로 이치 세상으로 열고 뚜벅뚜벅 그걸 향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돼요. 그냥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게 다예요, 여러분. 다만 뭘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 편하다? 천부경을 가지고 하면 미끄러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천부경을 가지고 하면. 우파니샤드니 예를 들어서 무슨 비교 전집을 갖다가 무슨 100권을 갖다 놔도요. 전집을 100가지 시리즈를 갖다 놔도 천부경만큼 안 돼요. 다 넣고 100%.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천부경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파니샤드 몇 개를 제가 막 들어봐도 뻔한 얘기야, 그냥. 당연한 얘기야. 우리 침묵의 소리 했잖아요. 그런 류의 뉘앙스의 얘기들을 조금 더 쉽게 구절구절구절하고 풀어놨더라고요. 뭐 뻔한 얘기지.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이 주체성을 잃어버려요. 창조력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거를 계속 듣고 그냥 평화로움만 알고 그냥 이치만 계속 쫓아가다 보고 남 얘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체성을 잃어버리다니까요. 어느 순간 막 쫓아는 왔는데 내가 어딘지 몰라. 좀비. 창조력 제로.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갑자기 현실하고는 쭉 멀어져가지고 이치는 내가 봤는데 갑자기 현실이 또 보이네? 그 간극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을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을 돌릴 때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래요? 똥막대기 이런 거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이런 거. 의지 잊지 마라. 챙겨라. 엄청 몰려가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대로 엄청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통찰의 고찰을 거듭해야 된다. 뭔가 좀 그런 뉘앙스가 있을 때 여러분 진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걸음 탁 물러나야 돼요. 이 상황 뭐지? 이러면서. 어, 지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는 이 공부가 좀 시작되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명상을 좀 깊게 하신다거나 뭐 요가를 깊게 하신다거나 뭐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세계로 빠져요.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런 깊은 통찰이나 선정의 상태로 삼매에 딱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쫙 하고 미끄러졌다 현실로 빠지면요,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이론으로 고착화돼요, 그게. 아, 그게 맞구나. 착각하기 시작해요. 왜?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그냥 딱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론이 돼버려요. 이 상태가 뭐예요? 지금 선생님들의 상태. 지금 선생님들의 상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나갔어야 돼요, 더. 그러니까 또 뭘 얘기해요, 제가? 용기. 그런 면에서 용기가 없어요. 그 마음을 들여다가 보면 다 나와요. 여기서 용기 못 내고 싹 돌아와 놓고선 여기서 나 이만큼 알아, 장사, 장사, 장사. 선생님들은 거기에 딱 거쳤다 온 선생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하세요. 그 근처도 못 가본 선생님들도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사고는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치가 한가득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자, 저는 뭐 사성의 이치 한 걸음 물러서 여기 써 있죠. 음과 양을 다 보는 경계에 올라서서 양쪽을 관찰해야 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그런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했던 거고 그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주체는 사고하기 때문에 주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할 수 있어서 자신을 주체로 삼는다. 이것도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하니까 생각할 수 있어서 나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알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다? 아니에요. 반대도 맞아요, 이건. 반대도 맞다.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사고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니 사고의 중요성도 인지 못하는 사람은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헷갈림 뿐이에요. 그건 말장난일 뿐이야, 이게. 저희 같이 동무분들은 무주 세상에 올라갔을 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제가 분명히 두 가지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주체는 사고하기 때문에 주체인 것일 수도 있고 사고할 수 있어서 자신을 주체로 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리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의식활동은 그것이 사고하는 한 단순히 주관적인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주관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것이며 두 개의 개념을 모두 뛰어넘는다. 사고는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이거를 알아라 그 소리예요. 포기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빠져있지 말고. 유심론 쪽으로 환상을 만들어 놓지 말고 유물론 쪽으로 이쪽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나는 한 개인이자 주체로 사고한다고 말하기보다 사고의 운총으로 주체로서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것도 저도 뭐 거의 100% 동의해요. 동의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물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일시, 무시, 대삼합, 육생 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10살, 20살, 21살, 40살, 50살 지나가면서 우주의 이치, 천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 은총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주체로서 존재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은총 누가 뿌렸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내린 은총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천의 이치로서 하늘에서 은총과 축복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쳐다보질 않아. 여러분이 지금 건물 옥상에서 은총 축복을 계속 뿌리고 있는데 쳐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쳐다볼 생각을. 가끔 맞기는 하는데 누가 뿌리고 있지? 볼 생각을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결국에는 저는 뭐라 그래? 시간이든 뭐든 통찰할 때 결국에 누가 나와? 내가 나와요, 내가. 또 뭐가 나와요? 지금이 나와요, 지금이. 그리고 뭐가 나와? 여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여기에 나. 이렇게. 사고는 나를 자신으로부터 꺼내 대상들과 이어준다. 이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일체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도 되고 깨닫는 과정에서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상 안에서 내가 북적북적거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서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게. 관찰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지지고 볶는 것은 주체자로서 관측하는 것이고 더 상위 차원으로 끄집어 올린다고 하면 주제자로서 관찰자의 입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주제자적으로 관찰자 입장을 갖게 해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물적인 내가 머리로 사고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선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상들과 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치와 물질을 이어주는 과정. 끝까지 올라가면 음과 양을 이어주는 과정인 거죠. 음과 양이 이어진다는 과정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무주세상이에요. 무주세상. 동시에 그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주체로서 대상들과 반대에 놓이게 한다. 이거 수준이 높잖아요. 분리시켜서 반대에 놓이게 한다. 그리고 분리시켜서 그걸 다 바라보게 한다. 양쪽 입장을 다. 물적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차원의 이야기죠.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야? 여기서 끄달리지 마. 한 걸음 물러나봐. 은총 누가 줬어? 스스로 준 거 아니야? 눈치채. 이것을 넘어서 주제자인 나로서 자리매김할 때에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2부에서 나오는데 존재 실제에 대해서 자유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얘기죠. 슈타이너의 입장에서는 이 사고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 상상력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이에요. 핵심. 자, 어쨌든 도덕적 상상력은 뭐예요? 흔하게 말하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창조력이에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펼치는 것. 무심력, 창조력, 방편을 쓸 수 있는 것. 내가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내가 방편을 쓸 수 있는 힘,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고는 사고하는 이와 나머지 온 세계를 모두 끌어안는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소중해요. 이게 무주 세상이에요. 이게 온 세상을 온 세계를 모두 끌어안는다. 이 정도 얘기는 그냥 우주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주를 포함하겠다는 거의 포부예요. 이게. 이 정도 포부가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포부가 있어요. 이 슈타이너의 생각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는.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슈타이너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 문장 하나 보고도 슈타이너의 그런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막 사랑이 막 슈타이너 마음 자체에서 사랑이 막 들끓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지식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걸 봐. 너희들도 다 예수고 부처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 나처럼 해. 내가 되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슈타이너도. 온 세계를 모두 끌어안는다고 하는 표현은 무주 세상으로서 여러분이 그냥 우주 자체를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각의 여러분들의 우주, 또 다른 나들,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길, 쌍차쌍조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의 위치를 되돌려서 나로 만들고 싶은 느낌, 반조. 이런 얘기할 때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이 그냥 단어들만 얘기로 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런 거 뭐 어렵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쌍차쌍전이 반전이 뭐 회광반전이 여러분들 뭐 원시반번이니 이런 거 막 블라블라블라 지식의 합으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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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에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결국에.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주적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당연한 이야기인데 알지 못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부처님의 본심도 모르고 예수님의 본심도 모르고
장사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경전이 무슨 1만 개야. 대장경이야. 대장경. 부처님이 보시면 혀를 차면서 잘하는 짓이다. 예수님도 나와서 지금 교회 돌아가는 걸 보면 아,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구나. 그거는 그냥 그 본심이에요. 그냥 그게 그런 마음. 당연히 내가 뿌린 씨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또한 가져야 되는 업이에요. 물질 세상에 나왔을 때는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 물질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100%가 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그게 벌어졌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100%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순간이에요. 물을 지날 때 순간 맛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100%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100% 없다. 이건 100%예요. 이럴 땐 100%는 뭐예요? 이치를 얘기할 땐 100%. 물질 세상 안에서의 원리를 얘기할 땐 100%는 없다. 이런 얘기할 때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반대로 놓이게 하는 것, 이것의 힘, 한 걸음 물러나는 것, 되돌아보기의 힘, 이런 것들을 슈타이너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온 세계를 끌어안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무국, 최소한 음과 양 정도를 여러분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그렇게 사고를 통해서 확장된 힘이 있으니까 교육, 예술, 사상, 철학, 종교 쪽으로 다 다재방면한 거예요. 완전히 다재다능하면서. 이 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지금 힌트 드리는 것들의 어떤 그런 주의성들을 끊임없이 알고 여러분들이 고찰에 통찰을 거듭해야 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결과값은 달라요, 물론. 하지만 동무 여러분들은 그 그릇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 드려야죠. 제가. 그게 제 역할이니까. 최대한 크게. 자, 우리는 먼저 의식 영역에서 사고를 통해 들어온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한다. 이 입장이에요. 지금 하위 차원의 입장. 다 덜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식 배운 거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언제나 의식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진 개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무거워요. 무거워. 이치만 챙겨서 음이든 양이든 이치만 챙겨서 핵심만 갖고 올라가면 됩니다. 음이든 양이든 한쪽만 챙겨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빨간 게 뜨문뜨문 있을 때는 이거 미리 보면 천부경과 무부경의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있나 봐요. 영시와 영청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죠. 인지가 완전히 발달한 하나의 개체가 인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발달한 뭐 완성형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완전히 발달한 하나의 어떤 개체가 어디선가 생겨서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 무슨 말일까? 자, 그의 사고가 작동하기 전 지각물들은 순수한 지각물의 내용일 것이다. 사고하기 전 사고의 세상, 이치의 세상, 무주의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무주의 세상. 짠 하고 우주가 펼쳐지기 전 이쪽 세상. 사고가 작동하기 전에 이런 지각물들은 사고가 작동하기 전에 이 지각물들은 뭐예요? 무국과 음과 양들이 춤을 추고 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나 물질이 되고 싶어 하고 있었던 이 상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순수한 지각물의 내용일 것이다. 이치 세상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개체에게 이 개체 모든 거를 뭔가 완전히 발달한 이 개체에게 세계는 그저 혼란스럽게 쌓여있는 감각, 정보, 색깔, 소리, 압력, 온기, 맛, 냄새, 느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과 고통의 느낌들로 나타날 것이다. 무주세상. 혼란스럽다는 표현을 왜 쓸까? 제가 무주세상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난리가 났다고 표현했잖아요. 슈타이너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무주 세상을 본 깨달은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세계를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왜? 일시무시를 태어난 그 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현은 달라져도. 표현은 달라져도. 왜? 감각, 정보, 색깔, 소리, 압력, 온기, 맛, 냄새, 기쁨, 고통들은 혼란스럽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무시해서 블라블라 석상극해서 우리 우주로 펼쳐졌을 땐 우리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고 다른 우주에서 펼쳐졌을 때는 다른 우주의 언어적 특징들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인지가 완전히 발달한 어떤 하나의 개체가 어디선가에 생겨서 우리 우주로 국한시킨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상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혼돈의 덩어리는 이러죠. 이 혼돈의 덩어리. 순수하게 사고되지 않은 지각으로서 세계를 구성한다. 순수하게 사고되지 않는 지각으로서 세계를 구성한다. 느낌을 보세요, 계속. 그 반대에는 공격 지점을 찾자마자 활동을 개시할 준비가 된 사고가 서 있다. 경험은 그 기회가 머지않아 곧 올 것을 말해준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주 세상 안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무주에서 제가 뭐라 그래요? 일단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무주 세상 안에서는 음과 양이 춤을 추고 있고 무국의 덩어리들이 혼란스럽고 막 춤을 추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쩍번쩍하면서 난리가 나고 있다. 그 와중에 물질이 되고 싶어서 하나가 톡 하고 튀어나갔을 때 이것은 음양의 이치를 알고 있는 최대한 아름다운 태극의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들이 음은 음으로써 양은 양으로써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들끼리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들끼리 붙고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일적씩 거해서 진짜 물질을 현생한다. 그것들의 처음 요소는 우리를 보통 뭐라고 볼 수 있다? 수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이 과정을 일단 보세요. 자,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나오잖아요. 다. 이쪽 정도로 오면은 이제 요 바운더리가 이제 우주인 거고.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죠. 그저 혼란스러우면서 막 이 기쁨과 고통, 색깔, 소리, 압력 같은 게 그냥 이치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혼돈의 덩어리. 그 세계를 구성하는데 이 무주 세계라고 하는 무주 세상을 구성하는데 그 반대에는 공격 지점을 찾자마자 나가고 싶어 죽겠어. 야 출발. 야 저기 무주 세상 뚫고 자 출발 준비. 공격 지점을 찾자마자 활동을 개시할 준비가 된 나가고 싶어 죽겠는 그 빈틈을 찾아서 삐짓고 싶고 그 불균형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그 힘. 활동을 개시할 준비가 된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사고가 서 있다 이런 표현 쓰죠. 사고가 서 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이 일이 나가기 직전부터는 뭐가 탄생된다 그랬어요? 무에 닿아있다 거의 사고. 의지가 발현되면서 사고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게 일시무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격 지점? 공격 지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공격 지점이 갑자기 왜 나와? 활동을 개시한다고? 활동을 개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이런 고찰과 통찰에서 무주 세상을 받고 이치 세상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으로 바라봐야지 이 느낌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아카시아 연대계 같은 게 탄생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갑자기 얘기해요. 경험은 그 기회가 머지않아 곧 올 것을 말해준다. 사고는 하나의 정보로부터 다른 정보로의 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가 무를 얘기할 때 보통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이쪽 정보들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랬죠. 올라가면 이쪽 무에는 또한 무슨 정보가 내재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갖고 왔던 정보들이 내재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에 도착하면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의 나를 동시에 볼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이다. 라는 결론이 난다고 했잖아요. 자,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쪽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지난 생애, 지난 과거해 여기서부터 계속 챙겨온 전생들의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은 그 기회가 머지않아 곧 올 것을 말해준다. 갑자기 시간과 공간의 통찰을 갑자기 하면서 경험, 이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정보로의 지금 제가 뭐 그린 거예요? 끈 그렸잖아요. 끈, 끈, 끈. 다른 정보로의 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의 통찰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는 정보들과 관련된 분명한 개념들을 불러오고 이제 정의를 내리죠. 이 보란 말이야. 이거 쭉쭉쭉쭉 있었지. 이게 바로 내가 사고한 결과물이야. 이게 사고한 결과물이에요. 자, 사고는 이런 정보들과 관련된 분명한 개념들을 불러오고 제가 지금 개념들을 쭉 나열해서 정수까지 다 설명했죠. 슈타이너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 정보 간의 관계를 정립한대. 연기법적으로 설명해도 되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를 얘기해도 되고 지금이 내가 있으니까 깨달아서 올라가야 될 내가 있음을 알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나로서 현존하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값이 쌍차 쌍조로 그냥 그대로 벌어져서 존재하잖아요. 정보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를 두 번째의 결과로 식별함으로써 우리가 듣는 소음의 다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았다. 아마 이거는 물질 세상 안으로 쭉 끌고 들어와서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소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원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를 두 번째의 결과로 식별한다. 이런 느낌하고 다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았다. 이게 이치죠. 이거 정보 간의 관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았다. 라고 하는 것.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 물질이 다시 이치가 되는 과정, 무가 펼쳐져서 내가 되는 과정, 내가 깨달아서 다시 무로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런 거. 이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 원인과 결과를 식별함으로써 우리가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사고의 활동을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이거 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의 그냥 물적 주관성이에요. 이게. 아니면 또 이 지식 백화점들, 이 나열이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사고가 만들어내는 관계들 역시 그저 주관적으로만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커다란 메커니즘, 무주 안에서의 메커니즘, 무주 안에서의 메커니즘, 지금 무주에서 일시무시가 되는 이 정확한 표현들이 슈타이너가 나올 수 있는 거에 근저에는 뭐가 깔려있다? 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글이 탄생된다는 거죠. 이런 글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자유의 철학을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게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슈타인의 깨달음의 수준을 딱 하고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탄생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에서부터. 이 내용에서부터 슈타인의 모든 이론들이 탄생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뭐를 설명한 거니까 수준이 또 더 높아요. 무부경의 이치까지 제가 여기 써놨죠. 웬만하면 무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 얘기지 남 얘기로 안 쓰잖아요. 천부경 포함해서 무주 세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부경을 포함해서 무주 세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무주 세상 안에서 그 인고의 고통으로 엄마가 아기를 탄생시키는 그 순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일단 영시와 영총으로 바라보는 오컬트적인 해석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죠. 완전히 발달한 어떤 개체, 뭐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 순수하다, 뭐 혼란스럽다, 뭐 색깔, 소리, 압력들이 혼돈스럽게 덩어리처럼 지어져 있다. 공격 지점을 뭐 찾게 된다. 활동을 개시한다는 이런 느낌. 갑자기 또 경험을 갖고 와서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그것들의 관계를 얘기하려니 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보 간의 관계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으나 날 것으로 지금 이 글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이라도 들어야 돼요. 의문이라도. 아 그냥 이거 뭐 그냥 어떤 얘 생각한 거 이렇게 설명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
잘못 본 거예요. 이거는 천부경의 일시무시 이전의 무의 세상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시 무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가 됐고 무가 시작됐다. 무의 세상을 있으니까 일시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항시 말하는 거. 일시무시, 일이 시작되고 무가 시작됐다. 일은 그 뒤에 무라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일이 시작됐다. 공격 지점을 찾자마자 활동 개시할 준비가 된 일이 나갈 수 있는 근저에는 무주 세상에 있다. 이 혼돈의 덩어리가. 순수하게 사고되지 않은 지각 덩어리들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무시가 나온다. 이런 거죠. 굉장한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시고 천부경적 이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그 이전에 무부경 이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올수록 저는 어때요? 슈타이너가 더욱더 반갑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부경 이치는 알고 있고 그 이상도 뚫어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천부경이 있는 게 얼마나 이 편리한 정말 대단한 선물이에요.